이번에는 반복문을 나타내는 문법 중 for문과 비슷한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ile문의 문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괄호 안에 있는 반복 조건을 평가해서 참이면 바로 따라 나오는 반복문의 몸체가 실행된 다음 다시 괄호 안에 식이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반복은 반복 조건을 평가한 값이 거짓으로 될 때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문을 탈출해서 다음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럼 예제 5.6을 한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5.6은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 먼저 정수형 변수 count를 선언하고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while을 사용했는데 count 값은 1이기 때문에 지금 반복 조건은 count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참임으로 바로 아래서 괄호로 둘러싸인 반복문의 몸체가 실행되게 됩니다. 먼저 ns로그를 이용해서 count의 값을 화면에 출력한 다음 지금 count의 값은 1이 들어있으니까 1이 아마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그 다음 count의 값을 1 증가시켜서 count의 값은 2가 됩니다. 다시 반복 조건으로 돌아가서 count가 2이기 때문에 반복 조건에 부합해서 다시 반복문의 몸체가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변수 count가 5가 될 때까지 그 count의 값을 화면에 출력해서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while문의 코드를 살펴보면 for문과 순서는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for문과 while문은 서로 동등하게 바꿔 써도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앞에서 for문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식을 while문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for문과 while문 둘 중 어떤 경우에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가 문제인데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for문이 더 적합한 형태일 겁니다. 이는 나중에 반복문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떤 걸 사용해야 더 효율적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예제 프로그램의 코드를 보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는지의 순서로 살펴보았습니다. 편의상 프로그램을 만들 때의 순서를 반대로 살펴본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먼저 구상을 하고 그걸 코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예제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순서에 따라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상해보고 그 구상된 프로그램을 코드로 옮기는 순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프로그램을 왜 만들까요? 앞의 예제에서는 삼각수를 구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삼각수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종이와 펜을 가지고 1부터 n까지의 정수의 합을 구해서 삼각수를 구할 수도 있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삼각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쉽고 간편하게 삼각수를 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삼각수를 구하는 것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 Objective-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iOS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은 경우 앱 iOS 앱 만들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만 내려놓는다고 컴퓨터가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도 사람이 만들어서 그 방법과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놓아야 컴퓨터는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절차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문제가 주어진 다음 그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설계된 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라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공약수란 주어진 두 정수를 모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정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과 15의 최대 공약수는 5가 됩니다. 10과 15는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남지 않고 이 두 정수를 나눌 수 있는 수 중 가장 큰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 절차에 따라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원전 300년경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만든 절차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딱 봐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꼭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할까요?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어야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을 가져다 쓴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참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모두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수정해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문제 해결 과정인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만큼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는 게 맞지만 지금은 모든 프로그래밍이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로 돌아와서 일단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 알고리즘을 코드로 표현하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